은퇴 설계 오늘부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상속받은 주택, 이것과 관련된 세금 문제 알아보도록 합니다. 김예희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부모님 집을 만약에 자녀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상속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특별할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상속세는 말 그대로 상속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내는 세금이죠. 네. 그래서 금융자산 같은 건 뭐 상속세 내면 끝이지만 부동산은 네. 이게 그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취득세를 또 내야 하거든요. 상속받은 그 집에 대한 취득세. 네, 그리고 또 주택이다 그러면 매년 재산세가 뭐 그건 나오고 그렇겠죠. 예. 또 금액이 커지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팔게 될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 한 채에 있는 걸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세도 냈어요. 근데 이제 상속세 내고 그 집에 등기를 또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세금을 또 똑같이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산 것처럼? 네, 상속받은 집에 대해서 취득세를 낼 때 네. 상속인의 그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서 그 내야 되는 취득세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사람이 집에 한 채가 먼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예전에는 이거를 취등록세 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11년부터 등록세가 사라지면서 이제 취득세 이걸로 다 일원화가 됐는데요. 만약에 받는 집을 상속받는 자녀가 이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2.8%를 취득세로 내고 여기 이제 따라붙는 세금들이 있어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한 10%로 0.16% 추가되고 농어촌 특별세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또 0.2%가 추가되죠. 그런데 이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다주택이라 그래서 뭐 취득세 중과 이런 규정들도 있는데 그런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주택을 여러 개 산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과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할인 규정이 좀 있어요. 할인은 어떤 경우에 줘요? 네, 상속을 받는 자녀가 무주택이라서 상속 후에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면 이 취득세를 할인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뭐 농특세 아까 그런 거 붙는 것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총 0.96%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뭐 외동이면은 하나만 그냥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둘이에요, 자녀가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자녀가 그걸 공동 명의로 취득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 그때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네,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주 상속자를 기준으로 그 전체 주택에 대한 취득 세율이 정해지는데요. 여기서 주 상속자라는 거는 그 공동 명의할 때 지분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 사람이 주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속세율을 이제 2.8%를 할 거냐, 아까 말한 낮은 할인을 받을 거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분이 5대5면 어떻게 딱 돼요? 5대5로 똑같다. 그러면은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사람이 주 상속자가 되고요. 둘 다 안 살 거다 그러면은 연장자를 주 상속자로 보게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이제 명의를 이제 바꿔서 이제 보유하게 됐어요. 그럼 보유세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렇죠. 보유에 따른 세금은 매년 내는 세금인데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세부터 설명드리면은 재산세는 간단하게 상속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재산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 새로 생긴 주택 부분만큼 세금을 더 내면 됩니다. 근데 종부세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종합부동산세 이건 조금 복잡한데요. 상속주택이 생긴다고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상속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을 모두 합산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시가격이 한 8억짜리인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었던 분이 6억짜리 상속주택을 하나 더 받게 되면 원래는 내지 않았던 종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12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합산이 되면서 그거를 넘어가니까 14억 원이 되니까 그 초과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그걸 상속 안 받고 내가 그냥 신규 주택으로 새로 사거나 다 세금 똑같이 계산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상속주택으로 인해서 이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종부세가 1세대 1주택자는 세율도 낮고 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그런 혜택을 이제 2주택자라고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주택자의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신청. 일반인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네네네.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6월 1일 날 주택이 있는 걸 합산해서 12월에 고지가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한 9월경이 되면은 이런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올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서. 말이 어렵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은 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숫자에서 제외해 준다. 아, 상속받은 그 집이 있는데 이거는 네. 5년 동안 빼준다는 이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아예 공시지가 합산되는 걸 빼주는 건 아니고 그 숫자를 셀 때 1주택자로 봐주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5년간 유지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택수에선 제외를 해주는데 공시지가는 합산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착오가 생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를 내긴 내는데 네. 금액이 아까처럼 합산되니까 커져서 내긴 내는데 그 1주택자가 2주택자보다 세율 면에서 좀 유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계속 유지해 주겠다. 1주택자인 것처럼 네. 그렇게 5년 동안은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게 5년이 지나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로 소액 지분을 받으신 경우나 네. 그 상속 지분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또는 수도권 밖이라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꼭 5년이 아니더라도 계속 주택수에서 빼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이거 신청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꼭 이걸 하게 해야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안내장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뭐 국세청에서 뭐 우편물이 왔을 때 아, 자기가 굳이 안 챙겨도 알려주는군요. 알려는 주는데 그걸 무시하면 뭐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으니까 뭔가 국세청이 안내장을 보내오면 잘 읽어보시고 이제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집을 상속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거주할 게 아니고 그냥 난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팔아서 그냥 제 재산을 챙기겠다. 그 이제 현금으로 네. 아니 이걸 동산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거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일반 주택이랑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예. 그래서 뭐 상속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원래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해주는 요건들을 다 맞추면 이것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해서 다른 주택과 다를 바가 없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이건 또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 이게 변수일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그 돌아가신 날부터 네.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이제 그때부터로 다시 계산을 하는 건데요. 네. 예외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살던 무주택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같이 살았던 기간도 그 보유기간 이런 거에 포함이 돼요. 예. 만약 상속받기 전에 내 집에 한 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집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기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상속주택을 받으면서 2주택자가 됐다 하더라도 네. 5년간은 이제 기존 주택을 1주택자 비과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과 그렇죠. 동일하네요. 네. 상속으로 인해서 갑자기 2주택자가 된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주택을 5년 내에 그 대신에 5년이라는 기간을 줬어요. 5년 내에 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준다. 예.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5년 내에 팔아야 된대 하니까 상속받은 주택을 5년 내에 팔아야 되면 그게 비과세가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좀 저도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원래 내 비과세 됐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주택, 그 주택을 5년 내에 팔았을 때 비과세를 유지해 준다는 거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아버리면 그거는 그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상속세도 내고 팔면서 세금 내면 이거 이중 아닌가요? 이제 이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그 상속세 이 아파트를 얼마라고 신고를 하거든요. 네. 그 가액부터 실제로 매도할 때 매매 차익, 거기서부터 추가로 오른 거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거든요. 아. 그래서 주택을 10억으로 신고했다. 네. 그럼 10억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돼요. 예. 그래서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바로 그냥 매도를 해버리면 그 상속세 신고한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모님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옮기지 않고 그냥 팔면 취득세도 내지 않고 양도세도 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양도세는 바로 파니까 아까처럼 상속세 가액이랑 똑같아지니까 낼 필요가 없겠지만 네. 이 취득세는 내야 되는 게 우리가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로는 양도 계약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망하신 분에서 등기가 한번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상속주택을 그 상속세 신고 기한에 팔면 양도세를 안 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와, 양도세 안 낸다는 거에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막 서둘러 팔아버리시는 것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는 게 나중에 집값이 오를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집값이 오르면 그 오른 거에 일정 부분을 세금을 내는 거지 결국 세금 내더라도 오른 다음에 파는 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팔 때는 세금보다는 이 부동산 가격 전망 이제 이런 걸 좀 더 고려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은퇴석이 오늘부터 김리회 계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